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생을 일깨우는 방법 세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녀는 왜 나무꾼을 떠났을까의 저자 고야경 박사님이 쓴 책 내용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고야경 박사님은요, 이 야성을 일깨우는 방법 세 가지를 바로 직감과 꿈, 오라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야성, 자연의, 본연의, 나만의 그런 본능적인 힘이 일깨워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겠죠? 기대됩니까? 직관,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력인데요. 직관을 일깨워주는 스스로의 질문, 책에서는요, 내 내면의 깊은 이 심연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에너지가, 직관의 에너지가 더 상승이 되겠죠. 자, 직관을 방해하는 요소는 책에서는요, 과잉 보호와 또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말들의 환경을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과잉 보호로 한다면은, 과잉 보호에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 스스로의 일, 자기 생존 문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안 좋은 부정적인 말, 너는 할 수 없어? 보통 그렇게 다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의 요소들이 직관을, 너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직관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직관은 우리의 야성을 일깨워주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부분인데 좀 식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꿈. 밤마다 저절로 열리는 꿈의 세계. 꿈의 세계는 우리가 익숙한 낮 동안 시간처럼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일직선상으로 흐르지 않음. 우리가 익숙한 낮 동안의 시간처럼 일직선상으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잘 듣기 어렵죠. 우리의 일- 이제까지 배웠던 그런 교육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고혜은 박사님의 꿈인데요. 자, 해외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논문을 쓰기 전에 꿈에서 고모가 너는 구월선에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꿈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구월산 도대체 어딘지 몰라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봤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책을 보는 가운데 순간 이 구월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고려 때까지는 단군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전에 벌써 우리가 애지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꿈에서 미리 자기의 해야 할 부분들을, 예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순간 감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간이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가 인지하는 그런 일직선상으로 흐르지 않고 다른 것을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공감이 됩니까? 쉽게 말해서 애지몽이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 맞을까요? 이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꿈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꿈은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견하고 고유한 자신을 빚어가는 데 도움이 되면서 야생을 일깨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직관을 좀 전에 말했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안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도구가 꿈이 되겠습니다. 오라클이라는 단어는요, 생소한데요. 매트릭스를 보셨다면은 뭐 오라클이 나오는데요. 바로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의 그물망을 가시화해주는 오라클.
자, 신탁이 되겠는데요. 5세기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스파르타 왕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당연히 전쟁에 앞서서 스파르타의 한 왕은 상당히 고민을 했겠죠. 전쟁이 지게 되면 국민들이 노예에 잡혀가는 위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한 병사가 평소보다 눈에 더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이름을 물어보니 그 병사의 이름은 군대를 인도하다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은 순간 신탁을 받았다는 신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전쟁에 이겼다는 그런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오라클을 설명하는 데서 예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저자 고혜경 박사님은요, 그냥 유학하는 동안에 상당히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같이 한국에서 사귀었던 그런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 유목민 같은 생활, 고단한, 그다음에 고뇌가 쌓인 이러한 유학 생활에 있어서 순간 망설였다는 것이죠. 프로포즈를 받을까 말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학을 마치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비행기 안에서 영화 속에서 이런 말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두 가지 길이 있을 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나의 지혜로운 사람이 말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요. 자, 그래서 순간 그 말이 고혜경 박사님께 다가와서 유학 생활을 선택을 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개인의 그런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는 부분들을 인과성으로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살아오면서 이러한 부분이 더 큰 부분이 있다고 외경 박사님은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야생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조상들 또한 이 직관과 꿈과 또 신탁에 대해서 더 촉이 좋았겠는데요. 야생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직관과 꿈과 오라클에 좀 더 안테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성장, 발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